PF 소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Create Geometry, Standard Primitives를 눌러보면 파티클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에서 PF 소스를 클릭하면 하단에 파티클 뷰가 있습니다. 파티클 뷰를 누르면 이렇게 파티클 뷰 창이 별도로 나타납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PF 소스를 클릭하고 아이콘을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게 되면 이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렌스가 20, 위드가 20인데 각각 50, 5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Alt W 탑 뷰를 최대화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 사이즈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콘 사이즈가 10인데 이것을 20을 입력하면 20이라는 숫자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lt W. 자,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티클이 이 아이콘 자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파티클 뷰를 클릭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퍼스펙트 뷰를 최대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단축 키치. 네,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회전해서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PF 소스 001과 이벤트 001 이렇게 두 개의 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F 소스를 클릭하면 로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나타나 있고요. 렌스와 위드 값이 각각 5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퀀티티 멀티플레이어에서 뷰포트에 몇 퍼센트 나타나게 할 것이냐, 지금 5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로 입력하면 전체 수량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벤트로 내려오면 이벤트에서는 첫 번째 버스가 있고요. 버스에서 내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0프레임에 이동하면 파티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보이게 하려면 에미터 스타트를 마이너스 30을 입력하면 0프레임일 때도 파티클이 생성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 스탑이 30이기 때문에 파티클이 30프레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나타나게 하려면 에미터 스탑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계속 파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프레임까지 계속 파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개수입니다. 파티클을 어느 정도 숫자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200인데 이것을 50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훨씬 파티클이 많아졌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훨씬 많은 파티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포지션 아이콘을 선택해 보면 로케이션에서 볼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씩 바꿔 보겠습니다. 피벗으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버텍스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 하면 제가 탑뷰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lt W. 자, 탑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서리에 지금 파티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텍스입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모서리에서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각 4개의 모서리에서 파티클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이번에는 엣지에서 파티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서피스, 이 면 자체에서 이 표면에서 파티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륨입니다. 볼륨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파티클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륨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드입니다. 자, 스피드가 300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것을 3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많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Variation 변화값을 10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티클의 속도는 30, 어떤 파티클의 속도는 30-10이니까 20, 어떤 파티클은 30 더하기 10, 40의 속도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입니다. 디렉션입니다. 자, 첫 번째 Along 아이콘 Arrow가 선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아이콘 센터 아웃이 선택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인가? 센터에서 아이콘 센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센터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보면 센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에로 아웃입니다. 랜덤 3D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파티클들이 움직이면서 생성되고 소멸되게 됩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런 모양들입니다. 랜덤 호리젠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전체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Alt W 랜덤 호리젠틀로 선택했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랜덤 3D로 하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Inherit Previous 누르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파티클들이 생성되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탑에서 보면 영역 안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ong 아이콘 Arrow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 화살표 방향대로 화살표가 잘 보면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대로 파티클들이 생성되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파티클들이 회전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쉐입입니다. 쉐입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이 큐브냐 아니면 테트라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이냐, 타입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트도 있고 점입니다. 틱도 있고 서클, 원 모양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원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로 하게 되면 쉐입에서 테트라로 했기 때문에 테트라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제가 F3 누르게 되면 실제 이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G 눌러서 감춰 보겠습니다. 네, 파티클의 크기가 워낙 커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10인데 이것을 3으로 하게 되면 파티클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클릭해서 하늘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값들을 다루어 봤고요. 그 다음에 PF 소스에서 렌더 001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보니까 거기에 비주얼 100%, 지오메트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넌, 바운딩 박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F 소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접근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F 소스를 선택하고 버리고 Alt W 전체 뷰 Ctrl Shift Z Ctrl Shift Z 그리드를 다 감춰 보겠습니다. G 그리드가 하나도 없고요. 퍼스펙티브 뷰만 그리드를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G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Ctrl Shift Z 눌러서 4개의 뷰포트가 같은 크기로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F 소스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티클 뷰를 클릭하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 버튼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또 만드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PF 소스 버튼을 클릭하면 뷰포트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딜리트 삭제하고요. 자, PF 소스를 클릭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PF 소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뷰포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PF 소스를 딜리트 버리고요. PF 소스 버튼을 클릭하고 탑뷰에 만들면 PF 소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고, 자, 이것을 버리고 PF 소스 버튼을 누르고 파티클 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건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딜리트를 하고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PF 소스를 클릭해 보면 뷰포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F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PF 소스를 클릭하고 뷰포트에서 드래그해서 만드는 방법, 그런 다음에 파티클 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버리고요. 그러면 뷰포트에서도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뷰포트에 안 보이면 PF 소스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보이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 보라로 바꿔보면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고요.
PF 소스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고 모양을 틱이 아닌 서클 1으로 하게 되면 1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1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에 가서 토탈 개수가 200인데 어마운트를 20개로 낮추게 되면 전체 20개의 파티클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20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니까 이것을 멀리 가지 못하게 하려면 스피드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스피드가 300입니다. 스피드를 5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다시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10, 베리에이션 3, 이렇게 해서 파티클마다 조금씩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봤습니다. 변화값이 베리에이션이 3이 들어갔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값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볼륨이냐 피봇이냐를 다시 한번 설정해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놓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해놓고 바꿔보겠습니다. 피봇일 때, 버텍스일 때, 엣지일 때, 서피스일 때, 볼륨일 때 다 그 생성되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버스에 가서 30프레임에서 끝났는데 이걸 100으로 해주면 에미트 스탑을 100으로 해주면 계속 파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처음부터 생성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에미트 스탑을 마이너스 30 정도 입력하면 0프레임보다 30프레임 이전에서부터 파티클이 만들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드에서 0에서 100까지 움직여 보면 파티클은 계속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렉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탑 뷰에서 보게 되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고요. 탑 뷰에서 다시 아이콘 센터 아웃을 하게 되면 가운데서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파티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색상을 디스플레이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바로 흰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센터 아웃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파티클인데 여기서 리버스를 눌러주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다시 끄면 원래대로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아이콘 에로 아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랜덤 3D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티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랜덤 호리젠털 수평 영역에서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 영역에서 파티클들이 움직입니다. 탑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실제 레프트에서 보면 수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롱 아이콘 에로우로 바꿔줬습니다. 실제 이 화살표 방향대로 파티클이 움직이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로테이션은 회전하는 값인데요. 지금 0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지오메트리로 해주고요. 지오메트리를 해주고 잘 보이게 F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네, shape에서 줄여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0인데 이것을 5로 낮춰 보겠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에서 랜덤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되는데요. 이것을 바꿔 보겠습니다. 랜덤 호리젠털,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 스페이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스피드 스페이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스피드 페이스 팔로우, 네,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디폴트로 랜덤 3D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디버전스 값을 바꿔주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디버전스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디버전스 값을 90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네, 0으로 다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랜덤 3D는 지금 값을 조정할 필요가 없죠. 랜덤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숫자를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X와 Y, Z를 숫자를 바꿔 보겠습니다. X 20, Y 30,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Z 5, 그 다음에 디버전스 값을 좀 높여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버전스 값을 60으로 하게 되면 그 값에 맞게끔 이렇게 회전이 돼서 로테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이 큐브인데 큐브가 아니라 테트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테트라로 바뀌어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가서 파티클 수가 20개인데 이것을 높여 보겠습니다. 이것을 50으로 입력하면 그만큼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포지션 아이콘을 바꿔보면 볼륨이 아니라 버텍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네 기퉁에서 파티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륨으로 바꾸면 원래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스피드 값을 높이면 스피드가 10인데 20으로 높여주면 또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생성됩니다. 리버스를 눌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 값의 U를 누르면서 수치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양도 또 달라집니다. 이 움직이는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쉐입에 가서 사이즈를 줄이고 사이즈를 2로 하고 버스에 가서 파티클 수를 200을 입력하면 어마운트를 200으로 입력하면 훨씬 더 많은 파티클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영역에서 파티클이 나타나게 하려면 PF 소스에서 렌스와 이드 값을 더 키워주면 됩니다. 20, 20이었는데 2배로 키워 보겠습니다. 40, 40. 그러면 더 넓은 영역에서 파티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콘 타입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각형 모양이죠.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형으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공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박스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다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색상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옐로우로 바꿔 보겠습니다. 옐로우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포지션 아이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 아이콘을 선택하고 딜리트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생성을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파티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포지션 아이콘, 어펜드, 오퍼레이트, 포지션 아이콘을 선택하고 포지션 아이콘이 들어가 있으면 또 파티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포지션 아이콘에서 볼륨이냐 또 버텍스냐 내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피봇 하게 되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볼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pf소스의 속성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